인간 존엄성과 인권의 보호는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체포돼가지고 제가 정말 별의별 고문을 다 받았어요. 물고문, 정기고문, 구타도 당했고 거꾸로 매달리는 고문, 잠 안 재우는 고문,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문, 별의별 고문을 다 당했고. 기절했는데 기절한 사람을 그 떡불에다가 이 머리를 구타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저는 기절했으니까 뭐 어떻게 맞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정신 차려서 보니까 머리가 너무 뻐근해서 만져보니까 혹이 이런 혹이 이마에 나 있었고 그날 저녁에 자고 깨나니까 이 귀에서 피가 흘러서 이 바닥에 피가 엄청 많이 고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디오가 우선은 자기 실컷 때리고 이제 들어가라 하는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맞섰어도 이게 지금 철창인데요. 들어가라. 그 자리에서 두세 바람 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이 말을 거두면 됩니다. 이 말을 땅에다 째야 됩니다. 소리가 안 나오면 알았습니다 하는데 알았습니다. 쾅 소리가 나면 들어갈 수 있지만 소리가 안 나면 4번, 5번, 10번 계속 반복습니다. 이 앞머리를 내 스스로가 바닥을 칠 때까지 쾅 알았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이렇게 중대하고 또한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저지르는 국가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기소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하더라도 조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중요성을 가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라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알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듣는다라는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동네에 들어갔을 때 이 거울 옆에 감방에 남자 하나는 너무 맞고 체절을 당하고 하니까 자기 손으로 이런 데다 머리 박고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그래서 이 벽에 막 피가 다 묻어 있고 그 피가 안 지더라고요. 그 애들이 그렇게 가다나니까 자살해 죽으라고 제가 정말 이 손목도 다스겨서 또 보냈고 뭐 약도 먹었고 목도 매갔고. 한 체제에서 이처럼 사람들을 오랜 기간 동안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어디에서든지 바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언제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할 건가요? 과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수감자들이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묻은 수감자들만 수백 명. 고통과 학대의 수준이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수많은 잔학 행위와 끔찍한 일들을 저는 봐왔습니다. 하지만 북한보다 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최악의 범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10살이 되어서야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 학교 선생님께서 바로 이 홀로코스트 생존자였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이 아우슈비츠에서 제 가족 중 30, 40여 명이 살해당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세상이 강제 수용소에 대해서 알았으면서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가 있는지 저는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열이 세게 나서 이렇게 눈도 이렇게 뜰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좀 달라고 했어요. 약을 달라고 했는데 약을 안 줬거든요. 너가 사람이라고 약을 먹겠다 하나 하면서 약 안 줘가지고 저는 북한 정권의 온갖 잔악한 인권 침해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인들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세계에서 최악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종교 활동을 하다가 걸리거나 성경을 소지하거나 아니면 함께 모여서 기도나 예배를 드리다가 잡히면 거의 100% 체포되고 또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끔찍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기독교인들이 처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범죄는 국가 정책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책이라는 것은 바로 지휘체계 전체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그 꼭대기에 김정은이 있습니다. 저를 놀라게 하는 부분은 우리 모두는 이 필요한 모든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끝내기 위한 노력은 너무나 미미합니다. 그러한 고통들을 참고 견디면서 견딜 수 있었던 그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나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있은 기호는 인간이고 나는 이건 짐승이라고 생각하자. 나 자신은 그러지 않고서는 이걸 사람이 분노, 이 모든 이 수치, 이 몸에가 내가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나는 태어날 때 자체 짐승으로 걔나 대신한 다름없다 생각하는 분노도 없고 의식도 없고 그 생각을 계속 맞으면서 그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짐승이라고 생각하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이러한 고통 속에서 대우를 받았습니다. 30년이 더 지나야 될까요? 또 다른 수천 명이 더 고통을 겪어야 그때서야 관심을 갖게 될까요? 아니라면 우리가 단호하게 맞서서 이제는 멈춰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건가요?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밖에서 들어와서 저희 도망치는 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들어와서 저를 구원해주지 않으면 저는 살아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한 성폭행으로 인해서 저는 임신되었습니다. 다짜고짜 산부인과 데려가서 마취도 없이 강제 낙태를 하였습니다. 몸이 없습니다. This is a widespread pattern. 이런 패턴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례가 아닙니다. 이런 사건들은 전쟁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만 있는 일들입니다. 북한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강제 낙태, 그리고 강제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반인도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특히 국제기구, 특히 유엔을 통해서 책임을 물을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네, 곧 듣게 되실 수용소에서의 억압, 범죄 행위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 규정에서 반인도적인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고문, 구타, 전기 충격, 기압, 수면 박탈, 처벌실, 독방 처벌, 노예화, 그리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노역을 시키는 것, 그리고 새벽부터 정말 늦게까지 아주 힘든 일을 시킵니다. 심지어 아동에 대해서까지 강제 노예화를 시킵니다. 법 외 임의적 처형 그리고 살해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증인들은 이런 구금 시설에서 살해가 자주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또한 개인이 아니라 또한 다수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증인들은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수용소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 보안원들이 살해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시설에서는 성폭행도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천 명의 피해자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조사하거나 귀 기울일 능력 그리고 의지가 없다면 준사법재판소인 기관들이 바로 현재 상황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발생했던 사실들에 대해서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패널에는 세 분의 훌륭한 그런 국제적인 판사 동료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저희는 판사들이기 때문에 먼저 증거를 심리하고 또한 합리적으로 사실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엄밀히 말하면 이런 기술자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검토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각자의 입장에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구가 바로 준사법적 재판소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의 힘 그리고 법의 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권력의 보호를 받던 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책임은 엄연한 팩트입니다. 많은 폭군들은 그들이 국제기구에서 실제로 조사를 받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김정은과 또한 다른 폭군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도망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독재 정권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심판의 날은 결국 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지옥 북한 구금 시설에서의 반인도적 범죄 그리고 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